자, 기후변화의 요인. 이번 시간에는 인위적 요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연적인 요인에 대해서 배웠죠. 지구 내적 요인은 뭐 간단했는데, 화산 폭발, 뭐 그렇죠? 뭐 대륙 이동. 근데 지구 외적 요인, 특히 그 세 가지, 밀란코비치 세 가지 있죠. 지구의 세차 운동, 지구 자전체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여름이랑 겨울 판단하는 건 간단히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게 뭔가 위치가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연교차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게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어려웠는데 다시 이해 안 됐으면 꼭 복습해서 이해만 하면 문제 다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인위적 요인. 보통 사실 이제 자연적 요인은 화산 폭발 아니면 뭐 태양 활동의 변화 이런 거 빼고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죠. 뭐 10만 년, 2만 년 막 이렇게 길게 일어나는데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 이제 그죠? 예전에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급속도로 인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은 여러분 뭐 인간 활동이에요. 알다시피 화석연료 사용, 도시와 공장 건설,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 요것만 알고 있는 경우 많은데 벌목, 벌채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거의 뭐 1초에 축구 경기장 하나만큼의 산림 면적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은 뭐 여러분이 배울 건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다들 알죠? 지구온난화. 이거 말고는 뭐 이제 그 도시기후라고 해가지고 이제 왜 여러분 도시에 막 시멘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여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 더 덥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화 때문에 도시기후가 생기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 기후변화의 요인은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면 끝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러분이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온실효과는 여러분 배웠겠지만 지표 복사를 흡수하였다가 재복사해서 지구 온도가 일정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기가 지구의 대기가 있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온실 효과예요. 마치 그 비닐하우스에서 막 한겨울에도 딸기 재배하려면 비닐하우스 안에 그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구의 대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온실 효과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는 지구에 대기가 없었으면 지금 막 일교차 엄청 심해가지고 막 낮에는 몇백 도, 밤에는 영하 몇백 도 이래서 살 수가 없어요. 온실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실 효과가 심해지니까 온실 효과가 심해지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사실 그 뭐 다 알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기가 있으면 왜 따뜻하냐면 온실기체라는 게 있어요. 온실기체. 그 대기 중에 기체 중에서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뿜는 기체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알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체로는 뭐 해롭진 않지만 크게 이게 이제 지구의 어떤 지구에서 열을 머금고 있다가 뱉을 수 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아우 굉장히 더워지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더워져요. 근데 이게 뭐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도 더워지지만 인간 활동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 전자기파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전자기파를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빛이라는 거거든요. 빛. 빛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빛에는 여러 가지 종류 배웠겠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물감 빨주 노초 파남보 싹 다 섞으면 이제 까만색 되잖아요. 근데 빛 같은 경우는 빨간색 빛, 주황색 빛, 파란색 빛 막 다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구나 이런데 하얀색 빛 안에는
다양한 색깔의 빛이 섞여져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색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빛 이런 뜻이에요. 가능하다고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이다. 그게 이제 파장에 따라 나뉘죠. 파장이 뭔 줄 알죠, 여러분? 빛이 요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요 볼록에서 볼록까지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그렇죠? 파장. 근데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긴 애들을 요 빨간색의 바깥에 있다 해가지고 적외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색,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색 바깥에 있다 해서 자외선, 파장이 짧은 쪽을 자외선. 요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굉장히 높은 빛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자외선보다 더 그 에너지가 센 애들이 있어요. 파장이 짧아갖고 막 X선, 감마선 막 이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적외선 저쪽으로는 막 이제 전파 이런 애들이 있죠. 여러분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게 전파잖아요. 적외선이랑 전파는 이제 에너지가 적고요.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은 살균 소독기로 쓸 정도로 에너지가 강력하죠. 그 다음에 막 X선, 감마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에너지 엄청 세요. 감마선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벽도 뚫어요. 굉장히 센. 요런 게 또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죠. 자외선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고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상식이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 두 개예요. 가시광선이랑 적외선. 태양에서 오는 빛은 뭐예요? 가시광선 맞는데요. 모든 빛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얘네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싹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근데 이제 지구에서는, 자,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에너지가 다시 내뿜어지는데, 그건 이제 적외선의 형태로 내뿜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가시광선 내뿜으면 지구가 막 한밤중에도 반짝반짝 빛나죠. 그럼 막 우리 미치적으로 우리는 미쳐요. 근데 적외선의 형태로 내뿜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와요. 그 왜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여러분 몸에서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뭔가 열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 빛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적외선을 내뿜고 있다는 거. 근데 태양은 가시광선을 주로 내뿜고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더 길잖아요. 다시 보면 여기 요로 갈수록 파장이 긴 거예요. 전파가 파장이 제일 길어요. 전파 바로 직전이 이제 적외선인데, 적외선은 파장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파 복사라고 하고, 길장자 써서.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 이런 말을 써요.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 가시광선, 적외선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됐죠? 태양 복사는 단파 복사고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기가 만약 없으면 이게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했죠. 가시광선. 다른 말로 단파 복사. 태양 가시광선 들어와서 이제 주로 가시광선이에요. 물론 주로 가시광선. 쭉 나가는데 적외선의 형태로 나간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반복이 돼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으로. 근데 만약에 요 중간에 대기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대기에 의해서 튕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가 흡수했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일부는 나가는데 못 나가고 다시 튕겨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들어서 요 대기가 다시 땅으로 튕기는 열이 많아진다. 뭐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양열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튕기는데, 요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인 거죠. 온실 효과. 저게 심해지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능 볼 친구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시험에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수능 볼 친구들은 요걸 꼭 알아야 돼요. 수능. 아까 봤듯이, 태양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들어온다고 해봐요. 100만큼 들어오면 주로 이제 30 정도 나가요. 튕겨서. 이걸 지구의 반사도라고 하는데, 보통 대기에 반사돼서 30 정도 나가고요. 대기나 땅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양이 이제 70 정도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게. 근데 그 70이 또 이제 지표면에 흡수되기도 하고 대기가 흡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적외선을 또 내뿜는다고 했죠. 적외선을 막 이렇게 7, 23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뿜어요. 아니면 뭐 이게 뭐 우주로 내뿜기도 하고, 그리고 구름에 튕겨서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막 복잡하게 에너지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이게 수능 같은데 모의고사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되죠. 이제 태양에서 100만큼 들어왔는데 45가 지구 땅으로 흡수되고 25는 대기로 흡수되고, 그죠? 그다음에 뭐 25에다가 요 5, 그러니까 30만큼은 바깥으로 반사되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 자, 요까지가 이제 뭐였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였고, 지금 여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고, 여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 그죠?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주로 적외선이라고 했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됐죠? 지금 보면은 막 적외선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다시 튕겨서 88만큼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얽히고 섞여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A 구해봐라. A의 값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럼 선생님 푸는 방법 쉽게 알려줄게요. 수능 볼 친구들은 들어요.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땅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땅이랑 대기가 있는데, 땅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보면 돼요. 땅을 기준으로 보면 땅에서 들어오는 양이랑 나가는 양이랑 같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전에, 자, 봐봐요. 에너지가 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조금만 더 많아도 땅은 점점 뜨거워지겠죠. 반대로 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조금만 더 적어도, 그러니까 땅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점점 추워지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실제로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다. 그게 바로 뭐냐? 복사평형이라는 겁니다. 복사평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땅을 기준으로 해보면, 자, 일단 들어오는 거 해볼게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 따로. 일단 들어오는 거. 땅으로 들어오는 거 뭐 있어요? 여기 45랑 88 있네. 그죠? 자, 그럼 들어오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45 플러스 88 이렇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나가는 거 봅시다. 나가는 거. 땅에서 나가는 거. 이거 5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5는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튕겼잖아요. 그죠? 튕겼으니까 이건 아니고, 땅에서 순수히 나가는 거. 자, 요거 29. 그죠? 29랑, 어떻게 돼요? A랑, 요렇게 되는구나. 그죠? 나가는 게 지금 29, 그리고 A에다가 플러스 4 플러스 66, 요만큼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가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겠네. 요건 지금 대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서 나가는 게 아니네. 66은. 그죠?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땅에서 나가는 거. 땅에서 직접 나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나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 그죠? 땅에서 직접 나가는 게 29 플러스 A 플러스 4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두 개 값이 서로 같다고 놓으면은 A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요건 땅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선생님 그럼 대기 기준으로 다시 해볼게요. 대기 기준으로. 자, 대기에서 직접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 한번 선생님과 연습을 해볼게요. 자, 대기로 들어오는 거부터 해볼게요. 들어오는 거. 자, 대기로 들어오는 거 뭐 있죠? 대기로 들어오는 거 25 있네요. 그죠? 25 플러스 대기로 들어오는 거 요거네 A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대기에서 흡수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대기에서 나가는 거. 이거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튕긴 거니까. 이건 아니야. 대기에서 나가는 거. 직접 나가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직접 나가고 있죠. 자, 얼마? 88 플러스 66만큼 대기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대기로 들어오는 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29.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에서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값이 똑같은 건 선생님이 제대로 한 거겠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 A는 여기서 45에다가 88 플러스 45 빼기 어떻게 되죠? 33 이렇게 되고 얼마예요? 55에다가 105 나오는데 105? 그죠? 죄송합니다. 105가 아니고 얼마죠? 100 맞죠? 1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맞나? A가 88 플러스 66 빼기 25 빼기 29 A가 100 나오죠? A가 100 나와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 이거 수능 볼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대기랑 땅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나서 이제 직접 나가고 들어오는 양 해가지고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이 방법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지구 온난화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 요 대기가 내뿜는 어디로? 우주 바깥으로 내뿜으면 시원해지는 건데 이거를 다시 지구로 내뿜는 요 과정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죠? 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뭐 태양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만 바뀌는데 이 대기 자체가 내뿜는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내뿜는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죠. 뭐 때문에? 온실기체 때문에. 이 온실기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온실기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요 수증기예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온실기체 중에 수증기가 제일 세요. 만약에 수증기가 없었으면 거의 뭐 이건 너무 추워져요. 지구가 춥고 뜨거워져 갖고 낮에는 이거 수증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수증기. 근데 수증기 이게 물이 기체로 된 게 수증기잖아요. 공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기 중에 4% 최대 4%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4%가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물로 바뀌어 버리거나 막 이렇게 돼요. 물방울 맺혀서 아니면 막 비로 내리거나 해가지고 공기 중에 많이 포함이 못 돼요.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 기체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죠. 얘네가 문제인 거예요. 수증기는 문제가 안 돼요. 수증기는 최대 그래봤자 4%밖에 안 들어간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얘네들은 지금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0.03% 막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수증기야 어차피 늘어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여러분 잘 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온실기체는 수증기인데 수증기는 더 이상 늘어날 일이 없다고요. 늘어날 일이 없어요. 수증기는.
왜? 아니 뭐 그냥 비 와서 없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증발되면 수증기 생기는 거고 별로 늘어날 일이 많이 없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이 계속 화석연료 사용하고 공장 가동하고 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막 0.04%까지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면 지구 온도가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알 텐데 메테인도 굉장히 강력한 온실기체예요.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23배는 강력해요. 그다음에 뭐 아산화질소라든지 N2O,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층 파괴를 하는 가스로 되게 유명한데 오존층도 파괴하면서 온실기체의 효과도 있어서 아주 여러모로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온난화지수라는 거예요. 온난화지수. 이게 뭐냐면 그 분자 하나당, 오케이? 분자 한 개당 얼만큼의 열을 머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 CO2 이게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자 보세요. 메탄은 23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 있으면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랑 메탄 분자 하나 있을 때 메탄 분자가 이산화탄소의 23배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열을 머금는 효과가 심지어 이 N2O 요 산화이질소는 거의 300배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프레온 가스인데 밑에 있는 게 이게 뭐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5,700, 만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육불화황 이런 거는 22,000배. 아우 엄청나게 크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있다는 거. 아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거 수치를 외울 필요는 절대 없는 거고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분자 한 개만 따지면 메탄 그리고 이산화질소, 산화이질소 요런 온실기체들이 훨씬 강력하다. 근데 왜 자꾸 이산화탄소가 제일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는 분자 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데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메탄 하나랑 그러면 이산화탄소 23개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급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엄청나게 많아요. 메탄이나 산화이질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1대1로 보면은 메탄이나 산화이질소가 훨씬 위험한 온실기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이제 당연히 화석연료 사용, 공장, 자동차 그리고 특히 겨울에 난방이요. 그리고 뭐 화력발전 이런 걸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고 요즘 또 문제가 된 게 여러분 지구온난화 원인하면 화석연료 사용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벌채, 벌목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벌채, 벌목. 숲을 없애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막 계속 인간들이 그 산림을 없애고 있다고요. 나무 베고 풀 베고 그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평균 1초에 축구 경기장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면적이.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가 아니에요. 1초에 축구 경기장 하나씩 면적만큼 없어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식물이 왜 필요해요? 광합성을 하면서 탄소를 저장하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인다고요. 식물 자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의.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건데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식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화석연료 사용만 알아두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얘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CO2 얘기였고 가축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자동차 때문에 지금 배출되는 온실가스 영향이 13% 정도로 보고 있는데 왜 그 소가 풀만 먹잖아요. 근데 그 풀이 안에서 막 숙성되다 보면 메탄이 생겨요. 메탄이요. 메탄이 생기는데 그 메탄이 아까 말했듯이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력한 온실기체잖아요. 근데 그게 소가 트림하고 방귀 끼면서 메탄가스가 방출되고 있는데 이게 뭐 아니 뭐 얼마나 뭐 인간이 화석연료 사용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전체 그 지구 온난화 영향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그 소를 키우려면은 이제 쫙 그 목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베고 그것도 심각한데 사람들이 소고기 많이 먹으니까 소를 얼마나 많이 키워야겠어요. 소를 그 많은 지구상의 그 많은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하는 게 지구온난화의 15%에서 19%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이거 장난 같은데 팩트예요. 진짜예요. 팩트. 소의 트림이랑 방귀가 지구온난화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니. 아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비료 사용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산화이질소 N2O. 이산화탄소보다 300배 강력한 온실기체였죠. 요것도 이제 비료 안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다 보면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렇게 공장 가동하고 자동차 그리고 벌채 벌목 하다 보면 CO2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소의 트림과 방귀가 아주 심각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온 거. 이 메탄에 불 붙이면 막 불 나오는 거 알죠? 메탄가스. 메탄가스에 불 붙이면 불 붙어요. 빵 하고 터져요. 그런 거 장난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고. 이건 이제 연도별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 보면은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보면은 1년 동안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증가했을 때가 이제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감소했을 때가 여름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뭘까요? 겨울엔 난방해서 그래요. 난방 플러스 겨울에는 식물이 좀 없잖아요. 그죠? 광합성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겨울에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높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난방도 안 하고 식물도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좀 낮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뭐 조그맣게 보면 겨울, 여름,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좀 높고 여름엔 낮아지고 이 경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이거 빙하 시추 자료 예전에 왜 보여줬잖아요. 그걸로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메테인 농도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소를 많이 키우니까 그래요. 소를. 그 다음에 산화이질소, 화학비료를 사용하면서 산화이질소도 증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세요.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요걸 보고 기온의 변화를 보니까 또 역시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이런 온실 기체가 증가를 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아까도 말했듯이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 기체인데 수증기는 증가하지 않아요. 수증기는 그래프로 나타내면 거의 일정하다고요. 수증기는 증가하지 않으니까 제외로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온실 기체임에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가장 강력한 온실 기체가 뭐냐 물어보면 수증기라고 말을 해야 되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 기체가 뭐냐 하면은 이산화탄소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해수면 그래프인데 바닷물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많이 알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거. 여러분 빙하 녹는 것만 알고 있는데 빙하 녹는 건 50%고 나머지 50% 이유는 뭐냐면 이 뜨거워지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뜨거워지면 열팽창을 해요. 바닷물이 뜨거워져서 팽창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어요. 열 팽창 때문에. 뜨거워지면 부피 팽창한 거 알죠, 여러분? 네? 왜 이게 막 뜨거워지면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닷물도 뜨거워져가지고 빵빵해져서 해수면이 증가한다. 거기에다 플러스 빙하가 녹아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빙하는 대륙빙하예요. 대륙빙하.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 물에다가 얼음 띄워놓고 얼음 다 녹으면은 물 수위 똑같은 거 알죠? 왜? 얘가 잠겨 있으니까. 그만큼 물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으니까 바닷물의 양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대륙 빙하가 녹는다. 그리고 해수가 뜨거워져서 열팽창한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걸 항상 모르더라고요. 요 부피 팽창. 요거를 모르더라고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북극에 얼음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남극에는 얼음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극 순환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아무튼 자세한 거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이게 빙하 면적이 줄면서 불쌍한 이 북극곰들이 또 살 곳이 없어지는, 그 북극 생물들이 살 서식처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거 보면 2050년엔 이대로 가다가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지금 보면 베트남 남부는 아예 다 물에 잠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림을 어디다 그려볼까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아주 단순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가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됐죠? 무슨 말이냐면 경사가 이렇게 급한 곳은 해수면이 요만큼 상승하면 요만큼밖에 안 잠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나라는 경사가 이렇게 굉장히 비스듬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조금만 높아져도 이만큼이 잠기는 거예요. 땅이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물 속으로 침몰되고 없어지는 막 나라들도 있죠. 다 알 거예요. 그죠? 심각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륙의 면적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구온난화의 영향 좀 큰 게 바로 생태계 변화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것들 막 열대지방에서만 잡히는 물고기들이 이제 막 동해안에서 잡히고 우리나라 근처에서 잡히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막 제주도에서만 잡혔던 애들이 저쪽 동해안이나 서해에서 막 잡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막 한라봉이 따뜻한 데 살아갖고 제주도에서밖에 못 키웠는데 이제는 여기 남쪽 지방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고, 이게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나중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망고 같은 거 충분히 수확할 수 있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점점점 생태계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계 기후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태풍 배웠겠지만 수온이 높으니까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왜?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의 자멸인데 수증기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영향 꼭 알아두세요. 해수면 상승, 아까 원인 두 가지라고 했죠. 대륙빙하 녹는 거랑 해수 열팽창. 자, 그 다음 생태계가 변화한다. 식생태가 고위도로 점점 이동한다. 그 다음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증가하고요. 뜨거우니까. 그 다음 기상이변, 막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은 가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갑자기 추워질 수도 있고, 뭐 난류가 약해진다든지 이래고, 기억나죠? 뭐 하여튼 기상이변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태풍의 발생 횟수, 강도 증가. 나중에는 막 슈퍼 태풍이 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 하여튼 선생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찝찝하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시험에 영구동토라고 해가지고, 영구동토가 뭐냐면 저기 추운 지방에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굉장히 깡깡 얼어있는 땅이거든요. 툰드라 지역에. 이게 그 영구동토인데 요 안에
여러분 그 대륙 이동설 배웠죠? 이게 사실 그 저위도에 위치했던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들이 매장이 돼 있어요. 식물. 엄청난 양의 식물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영구 동토가 녹으면서 이 식물들이 썩고 있거든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썩으면 나오는 게 이제 메탄이잖아요. 아우, 메탄이 또 영구 동토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지금 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녹고 있어요. 영구 동토가. 영구동토에 엄청난 양의 식물이 매장되어 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녹으면서 식물이 썩어가지고 메탄이 엄청나게 많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여러분 알겠지만 아까 배웠죠? 메탄이 1대1로만 따졌을 때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나 강력한 온실 기체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상황이 지금. 이 영구동토층 안에 식물이 다 썩으면 메탄이 어마어마하게 방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지구온난화는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되고 있다는 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온도가 예를 들어서 1도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뭐 1도 증가했다가 막 0.1도씩 증가한 게 아니고 0.1도 증가했다, 0.2도 증가했다가 0.34도 증가했다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왜? 예를 들어서 뜨거워져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막 영구동토가 녹으면 메탄이 그만큼 많이 나죠. 그럼 뜨거운 게 더 심해지죠. 그럼 더 빨리 녹겠죠. 거기다 그럼 대륙빙하도 더 빨리 녹고 해수면은 더 증가하고 이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인간 활동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영구동토층에 고대 바이러스가 또, 그죠? 옛날에 살던 바이러스들이 그 얼음층 안에 있다고 해요. 막 1800종인가? 아무튼 1000종이 넘는 고대 바이러스들이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나오면, 지금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심각한데 그 정도로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르는 바이러스는 항상 위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또 위험하죠. 또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코로나만큼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구동토증 이게 영상인데 여기가 녹아가지고 메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요 안에 지금 식물들이 들어있는데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메탄가스가 지금 안에 차 있어가지고 뚫어갖고 불 붙이니까 메탄에 불 붙는다고 했잖아요. 어우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지구의 온난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여러분이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쯤엔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질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배워봤죠. 특히 지구온난화를 중점적으로 배워봤는데 자, 오늘의 또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가장 강력한 온실기체는 수증기고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고 분자 한 개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는 육불화황이다. 됐죠? 육불화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대1로만 따지면 이산화탄소 22,000배나 강력한 온실기체인데 이산화탄소가 양이 많으니까 그죠? 더 세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걸 해놨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어떤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뭔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니까 그건 뭔지 그걸 공부해 볼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